오늘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온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마이클 셀러 더 이상 CEO가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마이클 셀러 여전히 많은 인터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전에 했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국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관할권에서 화폐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많은 숫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둘씩 중앙은행 등등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철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외로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릴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채택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왠지 비트코인에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가격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게 된다면 가격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여전히 투기판이죠. 고배율 마진 거래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먼저 돼야 되겠죠. 마이클 셀러는 장투자들, 이 존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존버들은 가격 변동성은 성숙 경로의 일부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잘 숙성된 와인 같은 것이다. 잘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는 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한국식으로는 새우젓 같은 비트코인이 아닌가.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쪽이 어떻습니까? 저도 종종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민들의 시위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이 정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새롭게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한 남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농부로 하여금 첫 번째로 비트코인 결제로서 치즈를 샀다라고 합니다. 배경에 음악이 깔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못 내겠어요. 음악만 아니면은 틀어볼 텐데. 자, 아무튼 이 치즈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돼지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당근 빻다. 비트코인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보수적인 농부여가지고 비트코인 결제할 줄 몰라.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치즈 추천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치즈를 고른 후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으로다가 깔끔하게 첫 번째 비트코인 결제가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가지야. 첫 번째 비트코인 결제.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뭡니까? P2P라는 것이죠. 돈이 이 사람 지갑에서 이 사람으로 옮겨간다. 보통은 카드 결제를 하면 이 사람 은행에서 이 사람 은행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서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의지되거나 카드 회사가 수수료를 떼서 처먹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1대1이다. P2P다. 이 농부들, 이 상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을 지금 겨냥한 것일까? 돈 많은 비트코인 고래들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또 화려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뭐 거의 더블탑 나오듯이 지금 모양새가 약간 수그러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떡락충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여러 시간대에 걸쳐가지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버리고 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결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축적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형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63%인가요? 63%가 된다는 상승형 수익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 본인은 상황을 보고 있다가 지금 더블탑 비스무리한 게 나오니까 24,500달러 때부터 숏을 때렸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22,37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의 기세를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려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더리움 머지가 뭔가, 특히 머지가 시행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9월 달에, 9월 중순에 진행이 되게 될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 머지가 일단 진행되고 나면은 일단 채굴자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W 작업증명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회사인 갈루아 캐피탈의 케빈 조시의 이런 의견인데요. 머지 후에도 95%는 지분 증명으로 이행하겠지만 이 나머지 5%, 말 더럽게 안 듣는 5%는 계속해서 작업 증명을 고수하면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W 같은 경우는 일부 채굴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W 작업 증명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리고 이더리움 W 간의 가격 급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코인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어떤 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둘 다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 큰 가격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W를 받기 위해서는 현물을 들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롱, 그리고 9월 말 혹은 12월 말, 선물은 숏을 쳐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축적해가지고 에어드랍을 최대한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이더리움 W 가격이 급등할 때 파는 것을 노려라.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의 격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2월 말 만기 선물 옵션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 보면은 5,000달러까지 해가지고 상승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머지 이후에는 가격 급락에 대비한 미결제 약정 내재 변동성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머지 이후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더리움 가격이 떡상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옵션을 통해서 해지를 걸어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만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 IPFS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탈중앙화 P2P 네트워크로 사용자가 파일과 웹사이트를 네트워크 노드에 호스팅해가지고 백업이나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문제점을 제거하고 검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보안 시스템은 공격에 뚫린 적이 한 번도 없고 1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 해커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안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을 뚫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 NFT까지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어야만 해당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한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 국방에 활용이 되는 이더리움 기술 소식이었고요. 이어서는 이더리움 머지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들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합니다. 자,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돼도 롤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수료는 여전히 비쌀 것이라고 하네요. 비탈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롤업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0.0002센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머지가 시행된 직후에는 그렇게까지 작업 속도가, 이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확장성 개선을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검증자 노드 같은 경우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짜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어제 2,000달러를 뚫었었던 이더리움 가격,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을 뚫고 올라왔는데 이 지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오렌지 라인 안, 그래서 1,800에서 70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조정받으면서 지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 검은 선까지 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예상이 되나 지지 확인만 제대로 받는다면 더 크게 쏠 수 있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더리움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미국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동네 마트에 갔는데 암호화폐 판매 키오스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봤다라고 하는데 어떤 코인들이 있었는가? 코인 클라우드 ATM 기기네요. 다양한 코인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이 ATM 기기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채택과 보급은 멈출 수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